안녕하세요. 신민수 선생님입니다. 자, 함수 연속 2단원 연속 함수의 성질로 한번 가볼게요. 자, fx랑 gx가 한 점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우리 연속은 뭐였지? 좌극한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를 우리는 연속이라고 했는데, 자, 다음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럼 그 다음 함수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연속 함수인 fx에 k라고 하는 상수를 곱해도 연속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연속이잖아. 연속. 예를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을 때 x제곱 앞에 3을 곱해 볼게. 그죠? 연속 함수의 앞에 어떠한 숫자를 곱해도 x는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이유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fx가 연속이래요. fx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겠지. 그 값을 a라고 하신다면, 자, 3 곱하기 fx에 x는 1에서라고 한번 해볼까요? x는 1에서의 좌극한 값은 a에 3이 곱해진 3a가 되는 것이고, 우극한 값도 마찬가지, 함수값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래서 자, 좌우 함수값이 다 같기 때문에 fx에 뭐를 곱해도 앞에 상수를 곱해도 연속 함수가 된다. 자, 이러한 개념이었고, 자, 두 번째로 자, 가볍게 가시면 돼요. fx, gx가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일 때 두 개 함수를 더하시거나 빼시거나 자,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떻게 된다? 그 함수는 연속인 함수가 된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죠. fx랑 gx가 둘 다 연속이래. 자, fx에 x는 a에서의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값은 당연히 같겠죠. 연속이니까. 자, 그때 m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gx의 좌우 함수값 당연히 같겠죠. 연속이니까 n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m과 n을 더하거나 그죠?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두 개를 더한 거지. m 더하기 n이나 우극한끼리 더한 것도 같고 함수값끼리 더한 것도 같기 때문에 자, fx 더하기 gx를 h라고 할게요. hx는 좌우 함수값이 같겠죠. 따라서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이 된다. 빼도 마찬가지요. 빼도 어차피 좌우 함수값이 같게 되겠죠. 곱해도 같게 되겠고, 자, 나누었을 때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나누었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속이야. 나누었을 때 자, hx를 연속함수 나누기 연속함수라고 해보시고, 좌우 함수값이 여기다 쓸까요? 좌극한 값 m 나누기 n, 우극한 값도 m 나누기 n, 함수값도 m 나누기 n이 될 텐데, 자, 일반적으로는 다 같죠. 다 같은데 단 주의하자. 나누었을 때만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 지점이 돼요. 불연속 지점. 그래, 연속은 맞아. 연속은 맞는데 언제만 불연속이다? 분모가 0이 될 때. 왜냐면 0이 될 때 분모가 0이면 함수값 자체가 없잖아. 따라서 불연속 지점이 된다.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바로 가볼게. 자, fx가 x제곱 빼기 1분의 x 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적이죠. 2차 함수도 연속이고 3차 함수도 연속인데 연속 나누기 연속이기 때문에 이 fx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연속이야. 모든 점에서. 근데 모든 점에서 연속은 아니고 불연속 지점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자, 분모를 인수분해 보시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되고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x는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죠.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함수는 연속이야. 다 연속인데 언제만 불연속이다?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자, 판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자, 지금까지 했던 건 요거였어요. fx랑 gx가 둘 다 연속일 때 사칙 연산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을 해도 연속이 유지가 된다. 단 나누었을 때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불연속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한 건데 자,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 fx랑 gx가 둘 중 하나가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일 때 혹은 둘 다 불연속일 때 자, 둘 다 불연속일 때는 사칙연산을 진행을 해요. 사칙연산을 진행을 했을 때 이 값이 이 함수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 조금 이따 예로 한번 볼 텐데 불연속 곱하기 연속, 예를 들어서 불연속 더하기 연속은 무조건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불연속 곱하기 연속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자, 직접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좌우 함수값이 다 같으면 연속이 되는 것이고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자,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fx랑 gx를 자, 더한 게 hx라고 해볼까? 연속이냐? 라는 질문에서 fx의 좌우 함수 값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야 1, 2, 3이야. gx는 0, 마이너스 1, 3이에요. 자, 그때 더했을 때 연속이냐? 그럼 더한 함수 hx는 좌극한 값은 1이고 우극한 값도 1인데 함수값이 6이죠.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때? hx는 어떤 점이라고 볼까? x는 a라고 해볼게요.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 무슨 점이 된다? 불연속 지점이 된다. 가 되는 건데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번엔 hx 똑같아요. 문제는 fx 빼기 gx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좌우 함수 값을 한번 볼 거야. 좌극한 값이 예를 들어서 3, 우극한 값이 2, 함수 값이 1, gx가 2, 1, 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fx는 좌우 함수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고 gx도 마찬가지로 불연속 지점이야. 우리 x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x는 a에서 자, 그런데 hx는 3과 1을 뺐더니 1이고 2와 1을 뺐더니 1이고 1과 0을 뺐더니 또 1이야. 그러면 불연속 빼기 불연속이지만 그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좌우 함수 값이 같기 때문에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불연속, 연속, 불연속, 불연속 마찬가지 방법이야.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 불연속 빼기 불연속,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 나누기 불연속 다 마찬가지예요. 둘 중 하나가 연속이고 둘 중 하나가 불연속에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어떻게 해보셔야 돼?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이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판별을 해주셔야 된다. 인데 자, 하나만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나만 선생님이 조금 참고로 도와드릴게요. 자,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곱하기 꼴이 많이 나와요. 자, 불연속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불연속은 아까처럼 다 계산해 보셔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볼 건 뭐냐면은 불연속
더하기 빼기 나누기 불연속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시는데 하나만 도와줄게. 제일 잘 나오는 거. 여기 잘못됐다.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일 때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쓴 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말고 뭐가 있냐면 곱하기가 있어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거든. 자, 그런데 이게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지. 상황을 한번 보자. 자, fx는 연속이고 gx는 불연속이야. 좌, 우, 함수값을 한번 써볼게요. 자, 당연히 fx는 좌우 함수값이 연속이기 때문에 어떠하겠어? 같겠죠. 그 같은 값을 a라고 한번 해보고 gx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달라야 돼. 뭐라고 해볼까? 뭐 k, n, m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를 곱한데요. 곱한 함수를 우리는 hx라고 한번 해보죠. 자, 곱했을 때 ak, 곱했을 때 an, 곱했을 때 am. 자, 만약에 연속이고 싶어. 연속이려면 이 세 개의 값이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는데 연속이려면 반드시 이 세 개의 값이 같아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뭐냐면 a가 0일 때. a가 0이면 0, 0, 0 해서 어때? 좌우함수 값이 다 같아지겠지. 그 외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불연속일 수밖에 없는데 연속이려면 자, x는 뭐라고 해볼까? x는 뭐 3일 때라고 해볼까? x는 3일 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고 싶다면 반드시 이 연속 함수에 3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연속 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자,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추가로 몇 개 더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최대최소로 넘어가 볼 건데, 최대최소는 너무 당연한 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말이야. 자, 오른쪽 그림 볼까? 자, 연속적이야. 끊어져 있는 점이 없어. 그죠? 끊어져 있는 점이 없죠? 그럼 당연히, 무수히 많은 함수값들 중에 당연히 가장 큰 최대값도 있고 가장 작은 뭐도 있다? 최소값도 있다. 이건 뭐 증명할 가치도 없죠. 너무 쉬운 거야. 무수히 많은 함수값들 중에 당연히 제일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제일 작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데 자, 한 가지만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만약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긴 연속인데 자,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빵꾸 뽕이야. 함수값이 없어. 자, 그러면 최소값은 존재하죠.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최대값은 여기 빵꾸 뽕일 때는 최대값은 없어요. 라고 하기로 약속을 할게요. 다시 뭐라고? 자, 오른쪽 그림처럼 채워져 있는 점이 아니라 빵꾸가 뚫려 있을 때는 그죠?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다. 이거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 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인데, fa랑 fb의 함수값이 다를 때, fa, fb 사이의 의미의 값 k에 대해서 어떠한 c라고 하는 변수를 대입했을 때 k가 되는 점이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말이 좀 어려워. 좀 선생님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부터 B까지가 연속이야. 이렇게 연속이야. 요 사이에 Y는 A보다는 크고 Y는 B보다는 작은 Y는 K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적어도 한 점에서는 C라고 할까? 적어도 한 점에서는 K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점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되겠지. 왜냐면 봐봐. K보다 작은 FA에서 FB까지 가기 위해서는 연속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뭐 점프를 한다거나
뭐 끊어져 있다거나 그럴 순 없잖아. 그죠? 적어도 한 번은 건들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적어도 한 점에서는 함수값 k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이값 정리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이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확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래프가. 그죠? 자, 우리가 확정지을 수 있는 건 적어도 한 점에서는 함수값이 k인 것이 존재한다. 자, 이 사이값 정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fx는 0이다를 풀었을 때,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가 아니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느냐를 알아보래요. 자, 우리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의미로 뭐를 의미해? x절편을 의미하겠지. x절편. 그죠? x절편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도 밑에 있는 그림 참고하셔도 되지만, 따로 한번 봐볼게. 이게 x축이야. a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왔어요. b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연속이래. 그러면 이 함수는 적어도 한 번은 x축을 건들고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fx는 제로라고 하는 방정식은 닫힌 구간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몇 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이상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x절편이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양수, 음수여도 적어도 하나의 x절편은 존재해야 되겠지. 방정식으로 따지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고. 반면에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자, 물론 x절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때는 확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를 좀 세련되게 표현해보면 결국에는 fa랑 fb 함수값들을 곱했을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이면 되는 거잖아. 즉 곱했을 때 뭐보다 0보다 크시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필수예제 6번으로 가보죠. 자,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연속인 구간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둘 다 다항함수네. 2차 함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연속함수와 앞에 3이 곱해도 연속함수지. 연속함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뭐다? 연속이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구간으로 표현했을 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건데, 자, 분수 꾸릴 때만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연속은 연속인데 언제만 불연속이다? 분모가 0이 될 때만 불연속이다 라고 하셨고, 자, 분모를 보시니까 요거죠.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x 더하기 1, x 빼기 5인데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은 그죠? 마이너스 1과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써있기를 마이너스 1과 5일 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불연속이고 나머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가 정답이 되는 건데, 자, 이거를 구간으로 표현해 주시면, 자, 모든 실수에서 마이너스 1과 5만 이렇게 빵꾸뽕 해서 빠졌잖아. 자, 이렇게 세 구간이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5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표현도 해도 괜찮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fx 빼기 gx가 분모입니다. fx에서 gx를 빼면 4x 플러스 2가 되는데 분모가 0일 때, 즉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만 빼고 연속이다. 구간으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7번. 자,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좀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수학 문제에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첫 번째로 자,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 y는 fx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fx의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게 1,5 지점이야. 그럼 당연히 함수값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잖아.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끝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치환을 이용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함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더하기 2라고 한번 해보자. 물론 전개했을 때 3차 함수가 나오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2단원 미분해서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릴 수 없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자, 이때는 치환을 하시면 돼요. 자, 얘를 t라고 치환을 하자. t라고 치환할게요. 자,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치환할 땐 항상 주의. 정의역 x를 t로 바꿔주는 게 치환이기 때문에 t의 범위가 바뀔 수도 있어. 자, x제곱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생겼지. 꼭지점의 좌표가 1인데 이 t는 그죠? 뭐보다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의 범위를 갖게 되겠네. 자, 그랬을 때 y는 t에 대한 함수로 바뀌면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죠? 함수로 바뀌게 되었죠. 2차 함수에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로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그래프를 그리시거나 치환을 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자, 가끔 가다가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산술기하를 이용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산술기하가 뭐였어요?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한 최대 최소값 문제가 등장을 할 수도 있다. 자,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이 세 가지 흐름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다 그릴 수 있는 함수야. 2차 함수, 유리함수죠. 2차 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는 중학교 때부터 그려왔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분수함수죠.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우리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을 거야. 자, 그리면 돼요. 자, 이 함수 그리시고 정의역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중에 가장 큰 값은 4다.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5다. 찾아주시면 되고 자, 유리함수 그리시면 돼요. 유리함수 그리신 다음에 혹시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 까먹은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 고등수학 하에 들어가셔서 자, 유리함수 딱 한 강의거든. 이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리함수 그리신 다음에 정의역 3부터 5까지 끊어주시고 가장 큰 값이 최대값, 2가 최대값이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을 때 3분의 2가 최소값이 되더라. 자, 이러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8번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인데 열린 구간 2부터 3까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십시오. 그 실근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근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죠? 우리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근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실근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자, 그럼 왼쪽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인데 2를 대입해보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야. 2를 대입을 해보니까
음수가 나왔어요. 반면에 3을 대입해 보니까 양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 함수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한 번은 x절편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럼 함수 입장에서 x절편이 의미하는 것은 방정식 입장에서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실근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F2랑 F3을 곱해봤더니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곱했을 때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2부터 3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필수의 9번으로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fx가 있었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네요. 양수. 0을 대입했을 때 음수. 1을 대입했을 때 양수. 2를 대입했을 때 음수. 여기가 이 지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x절편, 0부터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x절편, 1부터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x절편이 만들어질 테니까 총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는 한 개 더해서 적어도 몇 개? 3개의 실근을 갖는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